셀트리온 자사주 매입 결정, 주가 안정에 어느 정도 도움, 1분기 실적 무엇이 문제인가? 셀트리온 화요일 마이너스 0.17% 하락, 제약은 마이너스 1.01%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오전장에만 해도 약세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사주 매입 결정 공시가 나오면서 12시 이후부터 주가가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장중에는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뒤심이 부족한 채 되밀리면서 약보합으로 마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제약도 장중 오르내림이 심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1%의 하락세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셀트리온은 외국인들이 자사주 매입 공시 이후 오후에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30억의 매수를 보인 상황, 기관들은 180억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한편 제약은 어제와는 달리 외국인과 기관들이 모두 매도인데요. 외국인들 27억, 기관들은 12억의 매도를 보인 상황입니다. 주가가 이틀 동안 큰 폭의 하락세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위기감이 나타난 상황에서 자사주 매입 공시를 통해서 하락세는 어느 정도 진정시키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24년 실적에 있어서 분기별로 봤을 때 1분기 실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자사주 매입 결정에 공시를 냈는데요. 오전에 내지 않고 12시가 넘으면서 발표가 됐습니다. 금액으로는 750억 규모고요. 24년 올해 들어서 첫 번째 자사주 매입을 결정을 한 것이죠. 주가 안정, 주주가치 제고 항상 나오는 이야기고요. 3월 6일 내일부터 장내 매수가 진행이 됩니다. 지난 1월에는 4,955억 원의 자사주를 소각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은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요. 회사 측에서도 기업 가치가 지속해서 저평가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42만 5,895주의 자사주를 취득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 1월 달에 230만 9,813주를 소각을 했습니다. 소각을 하면서 주식수를 줄였기 때문에 합병에 따라서 주식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가치가 희석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어느 정도 방어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에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다시 유통주식 수를 줄이는 개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주가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본격적인 성장에 앞서서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자사주 매입을 진행을 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배당은 한 주당 500원씩 총 1,037억 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을 한 상태죠. 26일 날 주총이 있습니다. 여기서 확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식수 개념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를 조금 다시 해보게 되면요. 보통 주식 42만 5,895주를 자기 주식 취득을 결정을 했고요. 장내에서 3월 6일 내일부터 해서 종료일은 6월 5일까지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자사주 매입 기간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추측을 한번 해보게 되면요. 일단 지금 상황은 주가를 크게 끌어올리는 개념보다는 떨어지는 주가를 어느 정도 방어하려는 목적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의 관점보다는요, 주가가 빠질 때마다 매수하는 이러한 전략으로 나올 가능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셀트리온은 자사주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현재까지 셀트리온은 4.9%의 자사주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기초 수량은요, 2024년 1월 2일을 기준으로 해서요, 기말은 요 공시가 나오는 3월 5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 초에 이 정도 있었는데요. 자사주 소각을 했고, 그래서 남아있는 것은 현재 이렇게 되면서 보유 비율은 4.9%가 돼. 이번에 42만 5,895주를 추가적으로 3으로 인해 가지고 자사주 보유 비율은 5.1%로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유통주식 수를 줄이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요. 두 번째로 자사주를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을수록 좋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궁극적으로는 자사주를 소각을 하는 것이 주가에는 가장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지만요. 자사주 비율이 높은 것은요, 경영권 방어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긍정적인 재료인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수급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펀더멘탈, 즉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듯이 1분기, 2분기, 상반기 실적에 대한 우려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실적은 3분기, 즉 하반기부터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어저께 증권사들의 보고서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보고서들을 취합한 컨센서스, 즉 평균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셀트리온의 적정주가 컨센서스는 현재 226,250원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번에 적정주가를 높인 쪽은 유진투자증권에서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적정주가를 높인 것이죠. 그 다음에 DB금융투자에서 21만원에서 22만원으로 올려놓은 상황이고요. 그 외에는 그대로 유지를 한 것이고요. 그런데 과연 1분기의 실적이 어느 정도 나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24년 올해 실적에 대해서 1년 전체 연간 실적에 대해서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상태였지만, 좀 더 범위를 좁혀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등 분기별로 나눴을 때 상황들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1분기 실적이 얼만큼 안 좋다는 이야기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1분기에 대한 컨센서스를 살펴보게 되면요, 1분기의 매출액은 7,171억입니다. 그래서 합병 이전의 매출액보다는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영업이익에 있는 것이죠. 1분기 영업이익은 77억입니다. 여러분, 77억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분기에는 매출액은 7,754억이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544억입니다. 물론 1분기에 비해서는 크게 증가를 했지만 규모 자체가 544억 원이기 때문에 합병 이전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왜 이렇게 안 좋으냐는 크게 보면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요, 합병을 했기 때문에 회계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매출 원가율이 높아졌다는 것이죠. 기존의 재고자산들을 합침으로 인해 가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는 재고자산의 매출 원가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합병 이전에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는 재고자산부터 빨리빨리 매출로 나가면서 팔려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 단계에서는 매출 원가율이 원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남는 거 영업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영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품들 전체가 다 이러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부 팔려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1분기에 2분기의 매출액에서 기존 재고자산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증가세를 보입니다. 하지만 숫자로서는 상당히 낮은 수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역시 합병에 따른 영향인데요. 바로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 부분이죠. 회사에서는 천입 상각을 해야 되는데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500억씩 상각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빼야 되는 것이거든요. 세 번째로는 진펜트라의 매출액은 1분기에는 안 잡히는 것이고요. 2분기에는 잡힐지 안 잡힐지 조금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잡힌다 하더라도 큰 규모는 아닐 것이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요. 물론 진펜트라가 매출에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펜트라 제품 자체는 이미 작년에 만들었던 작년의 재고자산으로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는 램시마 SC란 말이죠. 미국으로 진펜트라로 팔림으로 인해 가지고 유럽에서 팔릴 때보다 가격이 3배에서 4배 정도 높아지기 때문에 원가율도 당연히 낮아질 수 있고, 이에 따라서 남는 돈 영업이익도 1분기 때의 유럽에서의 램시마 SC의 영업이익보다는 훨씬 커지잖아요. 왜냐하면 판매 가격이 3배, 4배 높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진펜트라가 매출에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또 얼만큼 잡히느냐, 이런 부분이 2분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3분기부터는 분명히 잡힌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3분기, 4분기에는
진펜트라가 어느 만큼 매출이 나올 것이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어저께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회사 측에서는 1분기에는 매출 원가율이 60%대 그리고 계속 감소를 해서 4분기에는 30%대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하나증권에서는 그보다 높은 수치를 제시를 했습니다만 그렇지만 어쨌든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컨센서스 이번에 나온 보고서들의 평균치가 이렇게 나왔다는 이야기인데요. 1분기에 영업이익이 너무 작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반영이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다 해서 희망이 없느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요. 3분기, 4분기, 하반기는 기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진투자증권에서 이야기하는 전망치를 살펴보게 되면요. 목표 가격, 적정 주가를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렸잖아요. 그런데 1분기 매출액은 6,950억으로 잡았고요. 컨센서스보다 조금 작은 수치고요.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보다는 높은 수치죠. 90억이니까요. 그 다음에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증가세로 나오고 있고, 3분기 가서는 이제 1,999억의 영업이익, 그리고 4분기에는 2,840억의 영업이익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5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숫자가 정확하게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추이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1분기가 영업이익에서는 어쨌든 최바닥이다. 3분기, 4분기에는 회복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본격적인 성장세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변수는 2분기냐 3분기냐 어느 시점에서 진펜트라의 매출액이 잡히느냐 이런 부분, 그리고 규모가 얼만큼 잡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반기부터는 실적 측면에서는 기대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주가는 항상 미리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측면을 우리는 염두에 두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연간으로 봤을 때는 24년에는 3조 4,990억의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도 5,690억이다. 25년에는 단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매출액은 4조 6,71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1조 8천억이 넘는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일들은 오늘 자사주 매입 결정이 나오면서 장중에 좋은 모습이 나왔지만 그때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12시까지는요 매도였는데요. 자사주 매입 공지가 난 이후부터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30억의 매수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주가가 횡보세를 보이면서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들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을 뿐만이 아니고 성격 자체도 단기적인 성격의 외국인일 가능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제약은 자사주 매입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1%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24년에는 두 가지의 제품이죠. 진펜트라와 유플라이마가 가장 중요한데 1분기에는 진펜트라의 매출액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유플라이마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플라이마, 즉 휴미라 쪽의 바이오시밀러 시장은요 4월부터 PBM 쪽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를 기대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유플라이마 역시 2분기 말 아니면 3분기 정도 돼야만 제대로 매출이 잡힐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력 두 가지 제품이 미국에서 하반기에 매출이 본격적으로 잡힐 것이다. 당분간은 1분기, 2분기 실적을 봤을 때 폭락을 해서 하향 추세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선에서는 방어가 되겠죠. 회사 측에서는 자사주 매입을 시작을 한 것이고요. 주가의 가격 조정 개념보다는 2월 달부터 이어지고 있는 기간 조정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24년 올해 전체를 봤을 때, 1년 전체를 봤을 때는요. 실적도 마찬가지, 주가도 마찬가지, 1분기가 최바닥일 가능성이라는 측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감사합니다.